지금부터는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가 죽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드름병이에요. 시드름병은 약이 없어요. 시드름병은 약이 없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시든다는 것은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잎까지 공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뿌리가 상해 있든지 줄기에 물과 양분이 지나가는 그 통로가 상해 있든지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병균들을 방지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거는 시드름병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 자체가 면역력을 키워서 이 병균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왔다, 시드름병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비료푸대 같은 포대를 갖고 가서 그 피에 죽은 나무를 떠서 그 봉투 속에 넣어서 이렇게 밖으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캐가지고 덜렁덜렁 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병균들을 다 밭으로 퍼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 번질 수 있도록 딱 그 자리에 가서 그 식물체를 봉투 속에 넣어서 흙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도와 2020년도에 복분자가 죽는 것들이 왜 죽는지 병원균 동정을 해봤더니 포사리움균이나 버티실리균 이 종류들이 나왔어요. 이것들은 시드름병이거든요. 그런데 방제 약제가 없으니까 토양 중에 이런 병균들이 많이 없도록 이렇게 토양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무늬병이에요. 전무늬병은 뭐냐? 잎에 점점점점 무늬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이 전무늬들이 번지면서 커지면서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분자는 어때요? 올해 큰 것에서, 큰 줄기에서 내년도에 열매 가지가 나와서 열매가 맺히는데 잎이 병이 들어서 빨리 떨어지면 줄기에 양분을 많이 저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무늬병은 초기에 오기 전부터 방제 약제를 처리를 해가지고 병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다행히 전무늬병은 방제 약제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확 후 관리할 때 약제 방제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병해충 방제 약제로 전무늬병 약을 살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7월, 8월, 9월 달까지는 꾸준히 약제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탄저병이 있어요. 탄저병. 여러분들 고추 탄저병 어때요?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고추 탄저병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잡아? 그 사람은 탄저병 걸린 거를 다 따서 밖으로 빼내요. 여기다 안 놔둔단 말이죠. 포장에다. 그리고 약제 방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분자 밭에 탄저병이 오면 그 이파리 떨어진 거 다 주워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탄저병도 오기 전에 약제 방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기 전에 약제 방제를 해주고, 그러려면 뭐예요? 이 병이 잘 안 오게 하려면 공기가 잘 통하고 습기들이 빨리빨리 마르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균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정할 때, 하계 전정할 때 이것들을 잘 빼주고 쓸데없이 많은 가지를 남기지 않도록, 그래서 한 주에 6에서 7개의 결과모지만 남겨서 얘네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덜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방 차원으로 약을 한다는 거죠. 예방 차원으로. 다행히 탄저병은 등록된 약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래서 방제 약제를 처리하면 됩니다. 총생유축병.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대추나무에서는 빗자루병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균이에요. 근데 복분자에서도 빗자루병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총생유축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올해 한 게 아니에요. 병균이 작년에 이미 감염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 무증상자 있잖아요. 무증상자. 걸렸을 때는 무증상이야. 몰라요. 해 다음에 이제 열매 가지가 나올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개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그거 치료한다고 막 영양제 치고 이렇게 다 소용이 없어요. 이미 전년도에 다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처음 발견했을 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걸린 가지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년도 열매 맺을 신초들이 자랄 때 그 신초에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한두 개 나왔을 때는 그냥 지나쳐요. 그래서 이미 엄청 번져 있다가 내년도에는 처음에는 몇 개 없던 것이 내년도에는 밭 전체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약이 없어요. 이건 약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 나왔을 때 바로 줄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역병. 우리 역병이 약이 있어요? 역병에 약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시드름병들처럼 흙 속에 병균이 있으니까 역병에 걸리면 얘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밭에서 이미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료푸대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서 캐서 푸대 속에 넣어서 접종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흙이랑 같이 그 주변에 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빼주는 수밖에 없어요. 혹병. 혹은 줄기에도 나오고 뿌리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균이에요. 세균. 세균 약이 있어요? 세균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줄기를 통해서 잎까지 가는 양분을, 물과 수분 양분을 잘 공급을 못하게 해요. 지가 먹어버려. 중간에 갑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하는데 포대를 갖고 가서 이렇게 떠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접종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밖으로 빼내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밖에 갖고 와서 다 태워야 된다는 거죠. 유리나방. 이제 그 복분자에 피해주는 나방이 있는데 그 중에 유리나방과 박쥐나방이 있어요. 그런데 유리나방은 줄기 아래쪽에서 가해를 해서 뚫고 들어가서 수 있잖아요. 복분자 줄기 가운데 있는 수에서 산단 말이에요. 양분을 먹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밖에 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계전정 할 때나 하계전정 할 때나 이런 거를 보면 같이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전정을 할 때 눈 동그랗게 뜨고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등록된 약제가 없기 때문에 보고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 얘가 성충이 돼가지고 알 까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박쥐나방. 제가 유리나방과 박쥐나방으로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박쥐는 동굴에서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줄기의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은 유리나방, 조금 위에 있는 것은 박쥐나방이더라고요.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박쥐나방도 마찬가지로 들어간 부위에 이렇게 벌레집이 있으니까 그거가 있는 것은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거하는 방법. 자, 응애. 응애는 연중 발생하고 아니면 노지에서도 발생이 돼요. 다행히 응애는 약이 있어요. 적용약제를 방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응애는 그렇게 약제 방제를 해주시고, 총체벌레가 있어요. 총체벌레. 총체벌레는 고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고추에서는 어떤 병, 칼라병이라고 하는 TSWV를 바이러스를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복분자에서는 신초 끝을 흡집을 해요, 자꾸. 그래가지고 잎이 오그라들고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 발생하고. 근데 어떻게 하냐?
겨울철에 고사도 될 수가 있어요. 이 총체벌레 피해로. 다음에 수량도 감소할 수 있고. 근데 약제가 있어요. 등록된 약제가 있으니까 약제 방제 해주시면 됩니다. 총체벌레는. 각 농약별로 보면은 작용 기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농약이 PLS라고 해가지고 등록된 품목에다 등록된 약제만 이렇게 살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내가 배추밭에 이 등록된 약이 잘 된다고 해서 시금치밭에 이 약을 뿌친다? 근데 시금치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분자에는 사람들이 많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없는 약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사과나무나 아니면 다른 나무에서 이렇게 과수해서 쓰는 거 아니면 딸기에서 쓰는 거만 갖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 살균제는 분홍색으로 돼 있어요. 살충제는 녹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구분할 때 작용 기작별로 살균제는 가, 나, 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살충제는 1, 2, 3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이름이 다르다고 농약이 다른 약이 아니에요. 성분이 다르다고 다른 약이 아니에요. 이 작용 기작이 다른 약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균제를 예를 들어서 가에 대한 약을 했다. 그 다음에 약은 저쪽 사나 아나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것으로 약제를 처리를 해야 효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살충제도 마찬가지. 내가 1A를 했다. 그럼 다음에는 7번이나 14번이나 이렇게 멀리 떨어진 작용 기작이 다른 그런 약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약을 이게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농사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 농사로에서 농약 등록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작물에 어떤 병이다, 어떤 약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면 다 나와요. 근데 나 컴퓨터 잘 못하는데요? 그러면 농업인 상담소에다 문의하셔도 되고 농약사도 다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등록된 약제만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